고기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 옆에는 고기가 있었어요.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고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을 뻗을 만한 거리였죠. 그런데 그날은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겁돌이는 고기보다 자꾸 뒤쪽 어둠에 신경이 갔어요. 낮 동안 내내 귀에 거슬리던 그 거친 숨소리, 걸을 때마다 목 안쪽에서 긁히듯 새던 그 소리가 그날 밤에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날의 시작은 아침 무리 근처 젖은 진흙 위에 남아있던 낯선 발자국 하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무리는 어젯밤 머물던 자리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젖은 재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죠. 겁돌이는 왜 다들 움직이지 않는지 몰라 앞쪽을 기웃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가는 남은 뼈를 뒤적이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먼저 걷기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모두의 눈이 땅에 붙어 있었어요. 앞에 있던 그는 젖은 진흙 위에 남은 자국을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겁돌이 발보다 훨씬 컸고 앞쪽은 진흙을 찍어 누른 것처럼 깊게 박혀 있었죠. 그 옆에는 풀잎이 한쪽으로 누워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부러진 가지가 아직 마르지 않은 안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겁돌이에겐 그냥 흙과 풀처럼 보였습니다. 밟히면 눌리고 꺾이면 부러지는 것.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앞에 있던 그들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진흙 가장자리를 만졌고 다른 이는 고개를 들어 바람을 맡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그녀는 아이 입을 품 안쪽으로 눌렀고 뒤쪽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던 그는 어깨에 걸친 가지를 고쳐주었죠. 앞에 있던 그가 낮게 말했어요. 가. 길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이미 무언가를 정해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무리는 발자국이 이어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겁돌이도 따라 걸었어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물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멀리 불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흙의 눌림과 풀잎이 누운 방향, 부러진 가지 안쪽에 젖은 색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죠. 조금 지나자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젖은 흙냄새 사이로 묵직하고 비릿한 냄새가 얇게 섞여 들어왔어요. 겁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고기 냄새 같았지만 불 위에서 익어가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불에 익은 냄새가 아니라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흙과 풀 사이에 스며든 냄새에 가까웠죠. 겁돌이의 발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러자 앞서 걷던 그가 손을 낮게 폈어요. 천천히. 겁돌이는 멈칫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나면 다들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돌을 집었고 누군가는 나무 사이를 살폈고 아이를 안은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돌이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냄새는 분명 먹을 것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은 자꾸 다른 쪽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자 비릿함이 입안까지 들어왔어요. 겁돌이는 아무것도 씹지 않았는데도 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고기 냄새가 가까워지면 손이 먼저 빨라질 줄 알았는데 앞에 있던 그는 오히려 몸을 낮췄고 아이를 안은 그녀는 아이의 입을 품 안쪽으로 더 깊게 눌렀죠. 그때였습니다. 풀숲 어딘가에서 새가 날아올랐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죠. 날개가 한꺼번에 퍼덕였고 그 소리에 겁돌이 어깨가 튀듯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새가 날아간 뒤에도 숲은 다시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리도 작은 발소리도 바람에 잎이 스치는 소리도 그쪽에서만 끊긴 것 같았죠. 겁돌이가 한 걸음 더 내디디려는 순간 옆에 있던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 놓아주지도 않았어요. 겁돌이가 고개를 돌리자 앞사람의 손바닥이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낮게. 짧은 소리였죠. 겁돌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대로 몸을 낮췄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코 가까이 올라왔고 풀잎 끝에 맺힌 물이 팔에 닿았어요. 그때 바닥에 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흙 위를 질질 끌려간 흔적이었죠. 중간중간 붉은 것이 묻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날벌레들이 낮게 맴돌고 있었어요. 겁돌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먹을 것이 가까이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죠. 그런데 앞에 있던 그들은 고기를 찾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돌을 더 세게 쥐었고 뒤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이상하게 숨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늘 귀에 거슬리던 그 숨소리마저 낮아지자 겁돌이는 그제야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두운 덩어리 같았죠.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먼저 짙어졌고 그 다음에 털이 보였고 그 다음에 젖은 살이 보였어요. 낮게 꺼진 땅 위에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고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옆구리 쪽은 깊게 뜯겨 있었고
흙은 피를 먹은 것처럼 검게 젖어 있었죠. 겁돌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번엔 앞에 있던 그가 팔로 가슴을 막았어요. 아직. 그 짧은 말에 겁돌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기는 눈앞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입에 넣었던 작은 조각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는 있었지만 먼저 손을 뻗지 않았어요. 눈은 자꾸 고기 뒤쪽, 풀숲 아래, 바위 그늘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풀숲 안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크르르르. 겁돌이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고기는 눈앞에 있었지만 그 고기가 정말 비어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자르던 그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돌이 털 사이를 긁고 살을 찢고 피 묻은 조각을 억지로 떼어냈어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좋은 부위를 고르지 않았고 천천히 손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이 떨어질 만큼만 긁고 찢고 떼어냈죠. 그런데 뒤쪽에서 숨이 거친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작은 조각이 아니라 아직 붙어있는 큰 덩어리를 잡았어요. 앞에 있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덩어리만 가져가면 오늘 밤은 조금 더 오래 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겁돌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았고 그만큼 그들의 눈이 오래 굶주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풀숲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가까웠어요. 나뭇잎이 안쪽에서 밀리듯 흔들렸고 낮은 울음이 젖은 흙 위로 기어왔습니다. 빨리. 누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숨이 거친 그는 고기를 한 번 더 잡아당겼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어깨가 흔들렸고 목 안쪽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죠. 그러다 축축한 소리와 함께 큰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풀숲도 크게 출렁였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를 소리에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달렸습니다. 오로지 앞사람의 등만 보며 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심장소리가 귀 안쪽을 계속 때렸어요. 겁돌이는 앞사람의 등에 붙다시피 움직였습니다. 젖은 흙이 발밑에서 밀렸고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쳤고 누군가의 숨이 바로 목덜미 뒤에서 터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푸덕. 겁돌이는 순간 뒤를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뛰던 그가 겁돌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앞. 짧고 낮은 소리였죠. 하지만 겁돌이의 시선은 이미 뒤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내내 귀에 거슬리던 그 거친 숨소리의 주인이 젖은 흙 위에 넘어져 있었어요. 그 뒤에서는 포식자가 미친 듯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보지마. 말인지 숨인지 알 수 없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는 흙이 긁히고 가지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엔 더 낮았지만 더 급했습니다. 겁돌이는 앞만 봤어요. 아니, 앞만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귀는 계속 뒤에 남아 있었죠. 짧게 끊긴 비명소리, 풀과 나무와 뼈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너무 시끄러워서 싫었던 그 숨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겁돌이는 알지 못했어요. 발이 멈췄을 때도 몸은 아직 도망치고 있었고 숨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언제 묻었는지 모를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그들은 고기를 내려놓고도 바로 앉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고 누군가는 숲 쪽을 보고 있었어요. 겁돌이는 천천히 주변을 봤습니다. 아이를 아는 그녀가 있었고 고기를 자르던 그도 있었고 돌을 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이 너무 조용했어요. 겁돌이는 누가 없는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를 세는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었죠. 그냥 귀가 먼저 알았어요. 늘 뒤에서 긁히듯 새던 숨소리, 가까이 있으면 귀에 거슬리고 멀어지면 이상하게 허전했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고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이 다시 살아났고 고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손들이 먼저 움직였을 밤이었죠. 누군가는 뼈를 잡고 누군가는 불 가까이 몸을 밀고 누군가는 아이 입에 작은 조각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들이 늦었어요. 겁돌이 앞에도 작은 조각 하나가 놓였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싶어 했고 배도 먹으라고 밀어붙였지만 귀는 자꾸 뒤쪽을 찾고 있었어요. 어둠 속 어디선가 그 거친 숨소리가 다시 이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그가 낮게 말했어요. 먹어. 겁돌이는 고기를 씹었습니다. 질겼고 비렸고 씹을수록 피냄새가 입안에 퍼졌죠. 그는 오래 씹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고기를 자르던 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집었어요. 겁돌이는 그 돌을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뒤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돌이었죠. 그는 그 돌을 불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던진 것도 아니고 치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빛이 닿는 곳, 누구도 쉽게 발을 두지 못할 자리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 가까운 자리는 늘 좁았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에 앉으려 몸이 밀리고 발이 부딪히고 누군가의 팔꿈치가 다른 이의 옆구리를 밀었죠. 그런데 그 돌 주변은 비어 있었습니다. 고기가 있는 밤인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밟지 않았어요. 겁돌이는 그 돌을 오래 봤습니다. 돌은 숨도 쉬지 않았고 고기를 씹지도 않았고 거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돌이 놓인 뒤로 없는 사람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무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불은 꺼졌고 재가 낮게 남았고 밤새 씹다 남은 뼈 조각들이 흙 위에 흩어져 있었죠. 겁돌이는 떠나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 있던 자리 가까이에 그 돌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밟지 않았습니다. 겁돌이는 한참 그걸 봤습니다. 가져가야 하는지 두고 가야 하는지 왜 마음이 이상한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 채 다음 아침 무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겁돌이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불은 꺼졌고 고기는 사라졌고 발자국도 흐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돌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